그날 저는 조문객으로 그 자리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으면서도 몇 번이나 단추를 다시 잠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 잠시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현관불을 끄는 손끝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유난히 눅눅했습니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려 괜히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차 안에 남은 향수 냄새가 답답해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돌아갈 핑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향 냄새가 코끝에 먼저 닿았습니다. 카펫 위를 걷는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부고 안내판을 한 줄씩 훑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발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빈소 앞에 서자 문틈 사이로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훌쩍였고 누군가는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문을 열기 전 숨을 한번 고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상주석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에게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지나치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무릎 위에서 한번 접혔다 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제 쪽으로 스쳤고 잠시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눈매가 흔들리지 않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제 발끝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오셨죠? 그 남자가 조문객에게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목소리가 빈소 안에 퍼졌습니다. 그 말투를 듣는 순간 제 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에 밤마다 들리던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덜 깬 아침에 부엌에서 나던 그 말투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외투 안쪽에서 천천히 말려 들어갔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를 한번 굴렸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고개를 숙여 조문객을 배웅했습니다. 고개를 내릴 때 어깨가 먼저 내려가는 습관이 보였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듯 말 듯 허리를 살짝 띄웠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상주분께 인사 안 하세요. 그 말이 제 등을 살짝 밀어 빈소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다 다시 멈춰 섰습니다. 상주석 앞까지 가는 몇 걸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향 냄새가 점점 진해져 코끝이 얼얼해졌습니다. 제 발 뒤꿈치가 카펫에 몇 번이나 걸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앞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숨소리만 귀 안쪽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인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먼저 움직였고 머리가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상주분이시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걸 조금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썹이 아주 잠깐 위로 움직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상주입니다. 그 대답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 끝에 그 남자는 제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 시선이 예전과 다르지 않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손이 외투 주머니 안에서 떨리다 멈췄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자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빈소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주분 친척분이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 안쪽에서 말이 걸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으며 다리를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 시선은 그의 손등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손등에는 예전에 보던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칼에 베었을 때 남았던 자국과 닮아 있었습니다. 제 숨이 한 박자 늦게 내려갔습니다.
발바닥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빈소 안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던 얼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몇 번이나 울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도 다시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빈소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눌렀다 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제 심장이 2번 크게 뛰었습니다. 귀 안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옆에 있던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상주석에만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상중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말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핑계를 댈 때 늘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정리됐습니다. 그 자리에 더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봉투를 주었습니다. 손끝이 바닥에 닿을 때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봉투를 쥔 채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파도처럼 귀를 스쳤습니다. 제 다리는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빈소문을 나서는 순간 향냄새가 끊겼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숨이 거칠어지는 걸 느끼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그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누군가를 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다시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러 가던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는 발끝을 몇 번이나 바닥에 문질렀습니다. 집 안식의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려 귀를 스쳤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손잡이를 놓지 못해 잠시 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가는 동안 창밖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정류장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었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울리는 안내방송이 끝날 때마다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손에 쥔 가방 끈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번호표 기계에서 종이를 뽑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며 제 무릎은 계속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서류 넘기는 소리가 파도처럼 반복됐습니다. 제 차례가 되기 전까지 저는 종이를 몇 번이나 펼쳤다 접었습니다. 사망신고서 위에 적힌 이름을 읽을 때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직원이 이름을 부르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느려 뒤 사람이 잠시 기다렸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서류를 내밀자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직원이 날짜를 묻는 순간 저는 대답을 한 박자 늦췄습니다. 펜을 잡았을 때 손목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서명하는 동안 펜 끝이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됐다는 말을 듣고도 저는 바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창구 아래 붙은 안내문을 괜히 끝까지 읽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걸음을 떼며 발바닥이 바닥에 달라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청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도 잠시 앞이 흐려져 난간을 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발걸음 수를 속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와도 바로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습관처럼 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던 반찬을 손에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울리는 계산기 소리가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봉투 하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자 손이 괜히 바빴습니다. 돈을 꺼내며 지폐가 접혀 손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잔돈을 받는 동안 시선은 바닥만 향해 있었습니다. 계산이 끝나도 바로 봉투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냉기가 먼저 발목을 감쌌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집안이 생각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텔레비전 화면이 꺼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파 앞에 서서 잠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반찬을 냉장고에 넣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 칸이 비어있는 냉장고 선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려 다시 한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 안 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이불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을 꺼내다 하나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뜨거움에 고개를 잠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며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혼자 사는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밥을 적게 하고 설거지를 바로 하는 게 편해졌습니다. 옷장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서랍을 닫을 때 나는 소리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설명을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통화를 하고 나면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차 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끝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제가 쌓아온 시간이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날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사소한 이상 징후의 시작.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도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유난히 얇게 느껴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틀자 물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눈밑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지만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손이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리며 불을 켰습니다.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주전자 안에서 물이 데워지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제 빈소에서 들리던 웅성거림과 겹쳤습니다. 식탁에 앉아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컵의 온기가 손바닥에 닿자 손가락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면 다시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선을 테이블 모서리에 고정했습니다. 그날 낮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 나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전원을 끄고도 한동안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대전화가 몇 번 울렸습니다. 광고 문자와 알림을 확인하고 바로 화면을 껐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날 때마다 어깨가 먼저 움찔했습니다. 괜히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장례식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향 냄새와 복도, 바닥의 감촉이 동시에 생각났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 소리가 커지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상주석에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들던 순간의 눈빛이 자꾸 반복됐습니다. 몸을 옆으로 돌리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비슷한 시간이 반복됐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날은 장례식장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건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건물을 보는 순간 숨이 한 박자 늦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가방끈이 당겨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잠시 흔들려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서서 물을 마시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반쯤 남은 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것들이 계속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남자의 손동작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포개던 방식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 기억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예전 서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와 병원 영수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을 꺼내다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흐려 보일 만큼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어제 떠올린 장면과 겹쳤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서랍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불을 켜둔 채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초침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괜히 걱정을 키우는 건 아닐지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떠오른 장면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글자를 적을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줄을 긋고 다시 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침과 밤이 바뀌는 동안 의심은 조금씩 쌓였습니다. 확신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마음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본 모습이 우연인지 아닌지 가늠하지 못한 채 저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소한 느낌들이 곧 저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갈 줄은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간을 조금씩 쪼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제 적은 기록을 펼쳤습니다. 종이에 남은 연필 자국을 손끝으로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글자를 다시 읽을수록 머릿속이 느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에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가스불을 줄이며 저는 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가 방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에 닿는 소리가 어제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를 줄이려는 듯 그릇을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낮이 되면 일부러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닫으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와 나무 서랍의 마찰음이 섞였습니다. 그 소리들이 제 생각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낼 때마다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보험 증서와 병원 영수증이 섞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종이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중 한 병원 이름이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글자를 소리 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삼켰습니다. 괜히 말로 만들면 커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사라졌습니다. 그 그림자를 따라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의 손 모양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던 방식이 또렷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손을 같은 모양으로 올려봤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괜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외투를 입었다 벗었다 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디를 갈지 정하지 않은 채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다시 벗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밤이 되면 기록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침에 적은 문장을 다시 읽고 줄을 그었습니다. 같은 표현을 지우고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글자를 고치다 보면 시계 초침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초침 소리가 일정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세며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얼굴이 스쳤습니다. 베개를 정리하며 고개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괜히 몸을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아침 뉴스를 틀어두고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배경 소리처럼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와 다른 음성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말투였습니다. 그 말투를 머릿속에서 흉내 내다 멈췄습니다. 괜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물방울이 식탁 위로 튀었습니다. 물기를 닦으며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젖은 행주에서 나는 냄새가 코에 남았습니다. 그 냄새가 병원 복도에서 맡던 소독약 냄새와 겹쳤습니다. 저는 행주를 다시 접어 싱크대에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장례식장 근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지도 앱을 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주소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앱을 끄고 다시 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괜히 기록이 남을까 걱정됐습니다. 그 생각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끄는 날도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이 멈췄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꺼낼까 두려웠습니다. 그날은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다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떠올린 장면과 어제의 차이를 적었습니다.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는 걸 보고 줄을 그었습니다. 그 반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바로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낌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느낌이라고 적으니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밤 사이에서 저는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확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더 쌓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저는 우연처럼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음 장면으로 저를 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해본 순간, 그날 아침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춘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부엌까지 또렷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싱크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문장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흩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국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신호가 이어지는 동안 손바닥을 바지에 몇 번이나 문질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숨을 골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생활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다녀온 장례식 이야기를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짧게 대답하며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이 새어나가지 않게 입술을 한 번 더 다물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사람 이야기를 꺼내자 혀가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끊지 않으려고 일부러 천천히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뒤 제 숨소리가 전화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사이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세며 괜히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조금씩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 말을 부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누구나 착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이 살짝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착각이 아니라는 말을 꺼냈다가 바로 말을 삼켰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제 말을 자르려 했습니다. 그 숨소리가 전화기 안에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망 신고가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문장이 제 귀 안쪽에 바로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만큼 휴대전화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대화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면 제가 설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설명하는 쪽이 되는 순간 이미 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은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잠은 잘 자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묻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질문들이 제 이야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짧게 숨만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한 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부엌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방금 통화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에게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마음속 생각만 더 커졌습니다. 그 고립감이 다음 선택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내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와 같은 시간에 불을 켰습니다. 커튼을 열 때도 속도를 맞추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괜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동안 저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일정해질 때까지 시선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일부러 손을 늦췄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그릇 소리를 줄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지 않게 각도를 조심했습니다. 씹는 속도를 맞추며 삼키는 횟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데도 누군가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외출을 줄이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 닫는 횟수도 평소와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득 누군가 초인종을 누를까 손이 먼저 굳었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예전처럼 바로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평소 톤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상대가 제 상태를 묻으면 짧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일부러 텔레비전을 켜두었습니다. 뉴스 소리가 집안을 채우도록 볼륨을 맞췄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소리가 흐르고 있으면 안심이 됐습니다. 그 소리 덕분에 생각이 잠시 멈췄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기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충동을 일부러 눌렀습니다. 기록이 늘어나면 마음이 얼굴로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책을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평소와 같은 시간에 불을 껐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는 순서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베개 위치를 고치다 멈추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괜히 사소한 변화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컵에 같은 양의 물을 따랐습니다. 창밖을 보는 시간도 전날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음 한쪽이 무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이 떠올라도 바로 반응하지 않게 됐습니다. 심장이 먼저 뛰지 않도록 숨을 고르는 법을 익혔습니다. 겉으로는 점점 더 평온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확인할지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그 생각은 주로 밤에 더 선명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나면 머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생각을 낮으로 미뤘습니다. 낮에는 몸을 움직이고 밤에는 조용히 견뎠습니다. 견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다독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는 대신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도 몇 번 해봤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각도가 너무 크지 않게 조절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어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 저는 일부러 약한 사람처럼 보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의심도 숨긴 채 시간을 쌓았습니다. 그 시간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시간.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밖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소리와 차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밖이 완전히 깨어난 뒤에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장보기 목록처럼 보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아주 작게 한쪽에 남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종이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동선을 일부러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집 근처만 돌고 바로 돌아오는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늘 같은 물건만 넣어두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나지 않게 지퍼를 끝까지 잠갔습니다. 장례식장이 있는 방향으로는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주변 길을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지나쳤습니다.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건물 외벽만 슬쩍 보았습니다. 고개를 많이 돌리지 않으려 목을 고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바로 기록을 옮겼습니다. 어디를 지나쳤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적었습니다. 확신이라는 단어는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복이라는 말로 줄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영수증을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종이가 얇아 손끝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날짜와 병원명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병원 근처를 지나는 날은 숨이 더 느려졌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리지 않고 두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괜히 눈에 띄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 자세를 낮췄습니다. 차 안 손잡이를 쥔 손에 땀이 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을 먼저 씻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감각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물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은 잠잠해졌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켜둔 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화면 소리가 생각을 덮어주길 바랐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종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기준 삼아 호흡을 맞췄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 전화를 걸 뻔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다 말고 화면을 껐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보다 준비가 먼저라고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대신 저는 사람 이름을 하나 적어두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펜 끝이 흔들렸습니다. 줄을 긋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반복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아침과 밤을 넘나들며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모은 것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쌓임이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록들이 누군가 앞에서 꺼내질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아직 계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이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아 방 안이 어둡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불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몇 번 반복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불을 켜자 형광등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컵을 꺼내 물을 따르다 손목이 한 번 꺾였습니다. 물방울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은 채 외투를 걸쳤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종이의 위치를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종이가 접힌 각도가 어제와 같은지 살폈습니다. 괜히 위치가 달라진 것 같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집을 나서며 문을 잠글 때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제 발소리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뒤따르는 건 아닌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동안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서도 저는 시선을 아래로 두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엔진 소리가 크게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몸이 잠시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종이가 서로 닿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이 자꾸 손을 가방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일부러 창밖만 바라보며 고개를 고정했습니다. 장례식장이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익숙한 간판이 하나씩 지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건물이 보이는 순간 숨이 얕아졌습니다. 가슴 위쪽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한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다시 내려 반대편으로 걸어오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발걸음을 맞추며 바닥에 타일 무늬를 세웠습니다. 그 반복이 마음을 잠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장례식장 건물 앞에 서자 향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기준 삼아 숨을 맞췄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낮게 퍼졌습니다. 발걸음을 늦추며 안내판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보고 안내판의 글자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인데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바닥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춰서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빈소 앞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더 느려졌습니다. 문 앞에 서서 안쪽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조문객의 낮은 목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상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 가방 안종이를 다시 만졌습니다. 접힌 부분이 손바닥에 닿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지금은 꺼낼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선은 바닥에 두고 움직임만 따라갔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칠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상주석 쪽에서 웃음 섞인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속이 잠시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음이 이어지자 제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누르는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지 않은 채 그 무게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조금씩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압박이 제 선택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빈소에서 그 종이를 꺼내기 전까지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그 자리를 마무리하려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빈소 안 공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사람들 숨소리가 낮게 깔려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문객들 사이에 앉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방 위에 올린 손이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주석 쪽에서 조문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는 동작이 반복됐습니다. 그 동작을 볼 때마다 제 시선은 자동으로 따라갔습니다. 눈을 떼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잠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괜히 눈에 띄지 않으려 몸을 더 안쪽으로 말았습니다. 숨을 최대한 고르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 쪽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낯선 발걸음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가운 위에 외투를 걸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목에 걸린 명찰이 조명에 반사됐습니다. 그 사람은 빈소를 한번 둘러보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조문객처럼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주석을 향해 시선을 옮기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표정이 아주 잠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방 위에 올린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서로 닿는 감각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귀 가까이에서 뛰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상주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짧은 말이 오갔습니다. 그 대화는 조문 인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상주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심한 얼굴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분 예전에 저희 병원 환자였어요. 그 문장이 빈소안을 그대로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동작이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짧은 소리들이 이어져 긴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제 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한 번 떨렸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빈소 안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제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종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를 상주 쪽으로 향하게 들었습니다. 사망신고서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빈소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짧게 탄식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종이와 제 얼굴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눈빛에서 계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입원 기록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름과 날짜를 말하는 동안 빈소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상주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이마를 눌렀습니다. 그 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상주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와 종이 한 장이 10년을 덮고 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끝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빈소를 나온 뒤 공기가 갑자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며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서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고 저는 조용히 불려갔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날짜와 이름을 말할 때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도장을 보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도장이 내려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한 장면을 완전히 닫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다시 불렸지만 예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지도 작게 뜨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 불을 켜는 동작도 그대로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제야 몸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부엌으로 가 물을 따르다 컵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손목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멈출 때까지 컵을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물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꿈은 없었고 새벽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까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쾌함도 분노도 오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워진 자리에 고요함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바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왜 더 빨리 꺼내지 않았느냐고도 말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길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만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확인보다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멀리 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건너온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날 장례식장에서 배웠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인생의 한 장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는 건 분노가 아니라 차분히 끝까지 바라본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자기 속도를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시간은 도망가지 않고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남편을 다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한 날이었습니다.